현재 한중일은 급속도로 그 외교적 정세가 변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한중일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각 국가 간 외교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된 것이 그 이유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 외무장관이 뜬금없이 한국과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중에 한국만 똑바로 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장관격인 모테기 외무상의 한국에 관한 발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모테기 외무상의 말과는 정반대로 일본이 미국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 현재 일본 정부가 한국에 어떤 망언을 했으며 미국은 일본에 왜 회의적인지도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일본에서 한국에 보이는 태도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욱더 하대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한중일에 대한 모테기 외무상 발언 이전에 일본의 다른 장관도 최근 발언에서 한국 입장은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그 역시 한국만 잘하면 된다는 식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는 데 있어서 유독 한국만 반대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일본의 부흥상은 다른 나라는 모두 괜찮은데 한국이 반대하니까 오염수를 방출하지 못한다면서 한국은 과학적 판단을 하길 바라며 이웃 나라라는 한국은 더 이상 그릇된 판단을 멈추고 도쿄올림픽이 부흥 가운데 잘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작 자신들은 평창올림픽이 치러지는데 도움은커녕 올림픽 기간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해 공작을 했던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도쿄올림픽 부흥을 돕고 오염수 방출에 협조하라는 장관의 말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인데요. 그런데 이 방출수 문제를 논하고 있는 일본의 어부들도 일본의 장관들과 똑같이 한국을 막무가내로 대합니다. 일본의 어부들은 일본 정부에서 올림픽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의논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분통을 터뜨리면서 방출수를 내보내면 안 된다, 한국의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라면서 느닷없이 수산물 한국 수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멍게 같은 해산물은 거의 100% 한국으로 수출되는데 최근 한국에서 수입을 해가지 않아 해당 지역의 어부들의 큰 수입원이 줄었다고 오염수를 방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애초에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을 수입할 생각이 없고 WTO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어부들의 발언은 일본 내에서조차 외면받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한국에서 처리해준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고노다로 외무상도 그런 말을 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중들은 현재 부산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의 화로차들도 전면 금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산물 수입 논란은 한일 간의 문제이지만 일본은 최근 한국 문제를 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합니다. 일본은 지난 3월에 미국,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쿼드 협력체를 구성했는데 일부 일본 언론은 이 가운데 한국을 질타했습니다. 일본의 데일리 온라인은 동북아 지역 인접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들 힘을 합치는 상황에 한국은 블루 진영, 즉 미국과 민주 서방 진영에 있는 게 아니고 붉게 물들어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니다. 매체는 한국은 박쥐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줄타기를 하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가 한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외교가 저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에는 파국을 맞게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히 밸런스를 취하는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 그런 전략을 취하는 한국의 외교 노선을 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자국을 겨냥한 포위망 전략을 펴는 미국 외의 국가와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지만 홍콩이나 영토 문제 등으로 유럽 국가 및 일본과도 관계가 악화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는 한국의 존재는 귀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보다는 한국에 먼저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확실히 일본보다는 한국이 친중에 가깝다는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모두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깊이 얽혀있기 때문에 중국을 정면 상대하기가 부담스러워 동일하게 적절한 외교 노선을 찾고 있는 상황이면서 한국 외교가 문제라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니케이는 문재인 정부가 당분간 미중 양쪽을 바라보는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동북아 정세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를 비롯해서 언론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동북아 정세를 망치고 있다는 보도를 합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정작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포지션의 일본은 미국의 눈총을 피하려고 한국에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근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유신회의 중의원과 질답 가운데 한국에 책임을 돌리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의장국이 조율해 개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인 한국은 지난해 서울에서 회담을 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본이 협조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징용 배상 소송 등과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한국이 제시하지 않으면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날도 모태기 외무상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는 전 징용공 문제 등에서 수용 가능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일 양자 간 역사 문제로 한중일 다자 정상회담을 사실상 보이콧한 것은 일본인데도 마치 한국 측의 노력이 부족해 성사되지 않은 것처럼 발언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본 장관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징용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 측의 대응을 재촉하는 행태라고 모태기 외무상의 발언을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을 다시 한번 하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태도는 최근 자민당 고위급 의원들이 한국 머리 위에 올라앉아 보여주고 있는 태도인 어디 한번 한국이 어떤 해결책을 내오는가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상대해주지 말자며 내세우는 비한 3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한국을 돕지도 말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비한 3원칙으로 응대하자고 지난 2월 합의를 봤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거의 역사상 최초로 현재까지도 일본에 새로 부임된 강창일 주일대사를 외무장관을 비롯한 스가 총리가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에 관해 일본 정부와 여당 내 역대 최고로 혐한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백하게 일본이 한국의 말을 듣지 않아서 성사되고 있지 않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관해서 일본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참석한다며 마치 한국의 상관이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결국엔 미국조차 염증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일본도 중국이 없이는 수출량이 급격하게 줄어 경제적인 타격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는 항상 적당히 긴장하는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중국에 대항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모태기 외무상에게 미중 간의 다툼에서 일본이 인권 문제 등을 언급하자 대국들의 다툼에 끼어들지 말라고 일본의 외교적 결례를 보이며 막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을 안 했습니다. 일본도 더 이상은 중국과의 첨예한 대립은 지향하며 센카쿠 문제도 미국을 그저 방패로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안보가 필요할 땐 미국을 중국 방패막이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지속합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 문제가 발생하기 바로 이전까지도 시진핑 주석을 방일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스가 총리와 현재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은 친중파에 가까운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야말로 항시 미중 간의 줄타기를 하는데 트럼프 정부는 경제적인 면을 제외하고 터치를 안 했으나 명분과 실질 패권을 더 중요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경우 일본의 이러한 행동을 더 문제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도 경제와 안보 둘 다 중국과 복잡히 얽혀있어 미중 간의 대처가 어려운 것은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종합적으로 보면 일본도 패권 싸움에 눈치를 봐야 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유독 한국을 언급하며 나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재팬 패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늘 한국이 잘못이라고 하는 일본은 막상 자신들이 박쥐 외교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쿄올림픽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은 해외 관중이 없는 상태로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불참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는 지난 6일 이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의 대변인 관방장관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는 들었다. 우선은 올림픽위원회와 대회 조직위 등과 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계속 주시를 하겠다. 기자들은 북한의 불참이 납치 문제 등 일본의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가하면 납치 문제 해결, 북일 수교 등 북일 관계 개선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참 선언으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죠. 관방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다. 우리 자세는 바뀌지 않았다. 네, 여전히 구애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도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실한 사실은 스가 총리의 중요한 구상이 크게 일그러졌다는 것입니다. 마루가와 올림픽 담당상 역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보도를 지금 봐서 자세한 것은 확인 중이다. 어떤 사정인지 잘 몰라서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없다. 일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전했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지난 6일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북한의 체육성이 평양에서 열린 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그 이후로 코로나19로부터 선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방송은 이어서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국내에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왕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국정 봉쇄를 지속하고 있다. 북측이 참가하지 않은 이유가 코로나라고 분석을 한 것인데요. 현지의 대표적인 진보 언론인 아사히 신문의 입장은 다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도쿄올림픽에 각국 정상과 정부 관계자가 개회식 등에 참석할 것으로 생각해 올림픽을 계기로 정체돼 있던 북미 교섭과 남북 관계의 진전을 모색해 왔다. 코로나19 대응을 우선한 판단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북한이 불참하는 건 지금은 미국 한국과의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도쿄신문 역시 비슷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남북과 북미, 북일 간 대화의 계기로 삼아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향을 보였지만 실현이 곤란하게 되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향후 발생 가능한 불참 릴레이입니다. 현재까지는 불참을 공식 선언한 나라가 북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3차 유행으로 공세가 이어지고 있죠. 다들 눈치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북한이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를 이유로 선수단을 보내지 않을 나라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도쿄올림픽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여기에 있죠. 만약 불참하는 국가들이 추가로 발생하면 올림픽의 인기는 더욱 바닥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한편 북측의 불참 소식에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코로나19로 원인을 돌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엄격한 코로나19 대응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난 6일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의 도쿄올림픽 불참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런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 지역의 평화와 안보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자 북한에 대해 한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한계성과 관련된 질문도 했습니다. 이 질문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에 전념하면서 미국은 물론 파트너 인도태평양 조약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원론적인 대답에는 사실 오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이 정치적인 의미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동 보이콧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자리에서는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이 동맹과 베이징 올림픽 공동 보이콧을 협의하고 있는가? 그러자 프라이스 대변인은 속내를 전혀 숨기지 않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논의하고 싶은 것이다. 네,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조율된 접근은 아니다. 우리의 이익에 해당하고 동맹 및 파트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은 향후 모두 의제에 올라 있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기자들은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동맹들과 언제 논의의 결론을 맺게 되는가? 2022년 일이고 아직 2021년 4월이라 시간이 남았다. 시간표를 제시하고 싶지 않지만 논의는 분명히 진행 중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신장 지역 집단 학살을 비롯해 중국에서 지독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동맹들이 베이징 올림픽 불참의 근거로 들고 있는 건 신장 위구르 사태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더욱 복잡할 것입니다. 사실 올림픽 보이콧은 인권보다는 대중압박 조치에 더욱 가깝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역시 보이콧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월 말 브리핑에서 베이징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관련 논의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은 신장 인권 침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정치화하지 마라. 이 CN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캐나다, 영국, 호주 등과 함께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거나 대표단의 급을 하향하는 식의 외교적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한국과 일본, 인도 같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은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선수들 참가를 막는 방식으로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은 30%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중 긴장이 누그러질 경우 공식적 보이콧은 하지 않고 각국 정상이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10%라고 보고서는 관측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